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된 학교도 있고, 아직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보면서 마침 3, 4, 5, 6등급을 위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대입 역전 노하우 관련한 책을 쓰다 보니까 마침 이제 중간고사나 지필고사 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를 내긴 내는데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뉘어지는 시험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뭐 답이 떡딱 떨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어쨌든 성적이 올라가는 뭐 그런 시험의 종류였다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9등급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시험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나눈단다. 문제를 아이들이 틀릴 만한 문제를 꼭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틀릴 만한 문제를 내는데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틀려줘야 하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신을 따는데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그것에 대한 대응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내신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냉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차이 또는 사고력에 대한 차이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내신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엄마가 윽박질러서 아이가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올 초에 방송도 했습니다. 대신 이제 학교는 제가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입시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떨어졌다 그래서 물론 학생부 교과에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한 등급 떨어졌다고 당장 뭐 이렇게 죽을 일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역전의 계기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오늘은 제가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시험은 아냐 모르냐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고등학교의 시험의 경우에는 아냐 모르냐 뿐만이 아니라 헷갈리는 문제 어쨌든 1, 2, 3, 4번 안에 넣어놔서 아이가 꼭 틀리게 만들어 놓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점 하나 틀린 것까지 틀리는 그런 시험의 거라는 거죠. 물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얘기한 겁니다만 실제로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있었던 거죠, 냉정히 따지면.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어쨌든 교사가 주관해서 내는 것이고, 낼 때 어찌됐건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던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례가 있지만 어찌됐건 고등학교 시험은 틀리게 내는 문제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학업 성취도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점수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안 했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찌됐건 틀리도록 내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서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공부해서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틀리도록 설계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느 구석에 있는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성향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냐면,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학생들이 열받는 학생이 있죠. 그죠? 이게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열받으면 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의 경우에는 틀리도록 설계된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교과서를 읽고 노트 필기를 보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생각해 보고 유추해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의 시험은 중학교 때 시험처럼 똑같이 준비해서는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다 100점만 다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분류를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을 출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내야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 교육이 한심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교사들의 하소연이라고 하면 하소연? 근데 어찌됐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좀 길게 얘기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그 답을 그러니까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교사들은 뭐 평소에 했던 일을 하는 거니까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열받고 화나고 이런 거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화나면 지는 거다. 그리고 그 선생을 미워할 필요도 없다. 그 선생도 그 교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등급을 나눠지야 1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는 것이지 어떤 경우는 2등급부터 출발하는 학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열받으면 지는 거다. 열받으면. 그러니까 그 공부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까지 그리고 그 성적이 등급으로 나왔다고 해서 열받지 마라. 열받을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성향이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요런 문제를 더 보완해서 해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라. 내신 성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만 여기서 있는 거죠. 이런 지필고사에 의한 성적에 의해서 예전 같으면 수행평가도 그 점수대로 준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하는데 저 선생님은 수행평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어요. 뭐 점수는 뭐 예를 들어 수행평가가 30점 만점이라면 25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거기서 뭐 29점도 주고 30점도 주고 30점, 29점, 28, 27, 26, 25 이 안에서만 맴돌게 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학생의 노력이나 적극성, 참여성, 그 다음에 아이가 얼마나 자료를 많이 봤는지 아니면 얼마나 똑똑하게 똘똘하게 써왔는지 또 얼마나 형식에 맞춰서 잘 해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용만 열심히 잘 채웠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 교사는 학기가 끝나고 나면 기록을 해줄 때 기억나는 게 뭐겠어요? 아이의 얼굴이 기억나는 학생도 있겠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그 아이의 썼던 보고서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겉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끝장 그 끝에 있는 뭐 끝에 써 있는 것까지 정말로 노력을 기울인 그리고 정성이 들어간 그 다음에 교사가 얘기한 내용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서 수행평가를 잘 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것 자체가 학생이 얼마나 똘똘한 아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지필고사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뭐 쟤도 안 해오고 나도 안 해오고
쟤도 뭐 대충 했고 나도 대충 했고 이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없다. 물론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시험은 때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열받도록 또는 틀리도록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열받고 하게 되면 이제 지는 거라는 의미는 결국은 그 과목을 등한시 조금 더 아유 저 선생 미워라든지 이러면 결국 자기 손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 저렇게 냈으니까 뭐 기말에는 내가 뭐 그만한 준비를 더 해 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말 지필 때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요즘의 시험은 매일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을 볼 겁니다. 그죠? 그죠? 중간 지필고사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한 과목씩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 공부를 해갈 때 사실 이게 시간이 충분한 거잖아요. 하루 물론 이게 결국은 학생마다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실력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뭐 그 전에 예습 복습을 한 학생이라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쉽게 머릿속에 팍팍팍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예습과 복습했던 것들이 쌓여 있는 학생이라면 훨씬 더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시험이 끝나고 나면 거의 20시간 이상은 잠자고 뭐 6시간 잠잔다고 하면 1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 안에 사실은 자기가 조금 더 공부하면 성적이 그나마라도 요만큼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공부를 꼭 해라. 그 다음에 아까처럼 틀리는 문제를 억지로라도 내야 되는 교사의 심정을 헤아려서 공부를 해라.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숨겨진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요즘 소풍 못 갔겠다. 어찌됐건 이제 가면 보물찾기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시험은 그런 쪽에서 등급을 나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괜히 시험 보면서 열받아 하지도 말고 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틀린 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오답 노트처럼 보는 것은 나중에 잊지 말고 어찌됐건 내일 시험, 오늘 시험, 내일 시험 뭐 이런 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찌됐건 지필고사 중요한 시험이고 학생들의 어떤 성실성 또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험인 건 분명합니다. 꼭 기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도 점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단 한 문제가 한 문제 더 맞춰서 등급이 안 오른다 할지라도 단 1점이라도 더 올리는 그런 정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신 성적과 관련한 또 내신 성적을 대하는 자세 또 그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